어린이 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SUV 운전자가 아이를 200m 넘게 쫓아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발생 3년째, 부지 안전성을 검토할 TF가 꾸려진 지도 1년이 됐지만 사유지 문제로 핵심 장비인 지진계조차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지진 발생 3년째, 부지 안전성을 검토할 TF가 꾸려진 지도 1년이 됐지만 핵심 장비인 지진계조차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해놓고는 창고에 보관 중인데 지열발전 부지가 사유지여서 설치가 용이치 않습니다. TF에 위촉된 포항시 대표위원들은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밝혀진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곧바로 국내외 전문가 17명으로 부지 안전성 TF를 꾸렸습니다. 포항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열 발전 부지의 지진 활동과 지하수 변화 모니터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장비인 지진계를 1년이 지나도록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진계를 제작하는 업체가 없어 이달 초 영국에서 수입해 놓고는 여태 창고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지하 1, 2km에 설치하는 심부 지진계와 120에서 180m에 설치하는 천부 지진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진계를 설치할 기술자들이 올 수 없는 원인도 있지만 넥스지오의 파산으로 채권단에 넘어간 부지의 활용 협조가 진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투자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촉발 지진이 된 상태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손을 못 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TF는 정부와 포항시에 부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한편으로 산자부 담당자의 퇴직으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황당한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장이 퇴임하고 내고 후속 국장도 안 온 상황이 되어버리면서 연속성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국책 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지열 발전 사업을 주도한 정부나 예산 2조 원 시대를 맞은 포항시 모두 부지 매입비 47억 원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진정성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중학생이 침대에서 뛰어놀다 창문으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아이들이 집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낮 12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중학생 A군이 침대에서 뛰어놀다 밖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더운 날씨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침대에서 뛰어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간이 낮죠. 이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요즘은 베란다가 없으니까 창문이 바로 이렇게 열고 애들이 더우니까. 경찰은 침대 위에서 창문 난간까지의 높이가 60cm 정도에 불과해 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덥다거나 환기 등의 이유로 아파트 방 창문을 활짝 열어놓거나 베란다에서의 이불 털기, 가구에 올라 창틀을 닦는 경우 등은 추락사고 우려가 높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과 초등학생 등 몸집이 작은 아이들의 실내 거주 시간이 많아진 만큼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어린 학생이 타고 가는 자전거를 SUV 차량이 200여 미터나 뒤따라와 들이받는 선뜻 믿기 힘든 황당한 상황이 벌건대낮 폐쇄회로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흰색 SUV 차량. 차량 앞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 학생이 도망치듯 빠르게 페달을 밟습니다. 그 순간 차량이 살짝 방향을 트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자전거를 덮치고 아이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차량은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버립니다. 자전거 뒷바퀴를 밟고 나서야 정지합니다.
결국 이 사고로 이 학생은 오른쪽 다리에 골절까지는 아니지만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이곳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운전해야 하는 스쿨존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주행한 겁니다. 현재 9살인 피해 학생은 SUV 차량이 인근 놀이터에서부터 자신을 200여 미터나 뒤쫓아와 사고를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 커브를 트니까 뒤에서 친 거예요. 그걸 밀어가지고 세우지도 않고 바로. 피해 학생은 인근 놀이터에서 현재 5살인 운전자의 딸과 다퉜는데 자신의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뒤쫓아왔다는 게 피해 가족의 주장입니다. 이제 엄마한테 오려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쫓아오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특히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만큼 제한속도 준수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지켰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내일부터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형 등교 수업 계획에 따라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교실을 분리해 수업을 진행하고 16학급 이상인 중학교는 중2와 중3을 격주로 등교시킵니다. 또 등교 수업 보조 인력을 배치해서 분리 수업이나 격일제 수업으로 인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방역 컨설팅단을 5개 조 25명에서 10개 조 35명으로 늘렸습니다. 방역 컨설팅단은 위생업소들이 자기주도 방역을 생활화하도록 생활방역 5대 핵심 수칙 준수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함께 모든 위생업소에 비접촉식 체온계를 배부하고 출입자와 종사자의 발열 측정과 명부 작성, 손소독제 비치, 정기적 소독과 환기 실시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계도하고 위반 업소는 단속합니다. 울진군 죽변 비상활주로를 폐쇄 이전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전이 없자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주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울진 범대위는 오늘 북면시장에 이어 오는 28일까지 울진과 죽변시장에서 비상활주로 폐쇄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옛 7번 국도에 조성된 죽변 비상활주로는 지난 2011년 인근에 새 국도가 건설되면서 차량 통행이 금지된 이후 폐쇄 논의가 진행됐지만 이전 비용 부담을 검토해온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울진군은 왕피천과 부령계곡 일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타당성 조사와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년간 자연환경과 토지 소유 현황 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국립공원 추진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왕피천과 부령계곡, 금강송 군락지는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로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경관 보전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오늘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농작물 저온 피해 보장 수준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